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81쪽에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크기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000제곱미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상업지역에 1000제곱미터면 건물이 빈자리 없이 거의 뚱뚱하게, 상업지역에 상가 보면 빈 땅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높이 올라가죠. 똑같은 1000제곱미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이면 건물이 그렇게 크게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규제를 하는 거라고요. 양보 1번 용어정의, 동그라미 1번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그러니까 제일 아래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결정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네 번째 괄호 건축물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건폐율 용적률은 뭐 건축 가봐도 똑같이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고 여기서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대지면적에 대한 더 자세한 정의, 건축면적에 대한 정의, 연면적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에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뭐 여군들 많이 다녀오셨죠. 남군들 많이 다녀오셨고요. 뭐 그래서 그 뭔가 향토 예비군 훈련도 가보면은 그러니까 엄폐, 응폐, 여기는 건폐, 그러니까 건물이 땅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면적 분의 어느 정도나 가리냐, 땅에 비해서. 그러니까 건축면적인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자 면적. 참새가 날아가면서 보니까 저기 건물 없었는데 새로 생겼네. 저만큼 땅을 덮고 있네. 그러니까 그게 건축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요.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대지면적 그냥 땅 면적인 거고요. 연면적, 이을 연자, 뭐 연장전 한다고 그러죠. 연면적, 이어서 한다, 이어서 붙인다. 바닥면적 합계를 얘기합니다. 뭐 아무튼요, 줄여서 그러니까 건폐율은 뭐고요? 근대인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뭐고요? 그러니까 이은대입니다.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대지면적분의 예언면적, 그러니까 근대, 이은대가 있는 거고요. 어느 사람 땅이 1000제곱미터라고 치죠. 그러면 그런데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50%, 그러니까 용적률이 200%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땅이 100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000분의, 그러니까 500 이하. 또, 그러니까 땅이 1000이라고 했으니까 1000분의 2배니까 2000 이하까지 지을 수가 있죠. 이걸 초과하면 안 돼요. 500 이하, 2000 이하. 그러니까 501 지으면 법 위반입니다. 2001 지으면 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하라고 하면 500을 포함해서 작은 거죠. 빵도 있을 수 있죠. 운전면허 땄습니다. 운전 안 하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건축허가 땄습니다. 건축 안 하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건축허가 건폐율 50%로 땄습니다. 500 안 짓고 돈이 좀 모자라서 400 지으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빵으로 안 지을 수도 있고 400 지을 수도 있고 500 지을 수도 있고 501 지으면 건축법 위반이죠. 그러면 그 경우를 따지면 무한한 경우가 생기죠. 여기를 그러니까 0부터 해서 500까지 지을 수 있고 여기도 0부터 해서 그러니까 2000까지를 지을 수 있다. 지금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수로 하면은 500 곱하기 2000보다 조금 개수는 줄어드는데요. 아무튼 거의 5만 곱하면 만, 100만 가지 가까운 경우가 생기는 거죠. 소수점으로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하로 해서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나올 수가 없죠. 두 가지가 같이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주어진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켜라. 두 번째, 우리 문제로 나올 때에는 이것을 할 때 이렇게 50% 200%이다가 아니라 그 최대를 적용한다면 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빵부터 500, 빵부터 2000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최대를 적용, 2000을 다 찾아 먹는다면, 500을 다 찾아 먹는다면 어떻게 지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그림으로요. 겨냥도, 그러니까 옆으로 비스듬하게 본 그림. 뭐 또 다른 걸로요. 정면도 앞에서 본 그림을 떠올려 보자고요. 땅 면적이 얼마고요? 1000입니다. 그러니까 땅 면적이 1000이고 건물을 사각박스 반듯하게 짓는다고 치자고요.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500.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500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 얼마고요? 2000이죠. 2000만큼을 쌓아 올렸습니다. 몇 층 올라가겠냐고요?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곤발바닥, 소발바닥, 바닥바닥 다 합쳐서 얼마라고요? 2000이요. 500으로 2000이니까 4층을 짓겠죠. 500으로 2000이니까 4층입니다. 사각박스 모양으로 반듯하게 지으면 4층 81쪽 제일 아래 그리며, 근데 이거를 꼭 반듯하게 지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에펠탑 모양으로 뾰족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층은 깔고 위는 날렵하게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층 이상이 되는 거죠. 그 81쪽 제일 아래 첫 번째 그리며 50%, 200% 최대를 적용하는데, 즉 500과 2000으로 짓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3층으로 지을 수는 없죠. 500 그림자로 2000을 쌓아 올리는데 그게 3층이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를 적용하면 그냥 주어진 숫자 그대로 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층 이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50과 300이면 6배니까 6층 이상 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50%가 아니라 60%라고 치죠. 60%, 600이 되면 건물이 높아져요? 뚱뚱해져요? 뚱뚱해지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주자는 게 건폐율. 용적률 300%가 되면, 그러니까 1000분의 3000이 되죠. 3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0이 되면 건물이 높아져요? 뚱뚱해져요? 높아지는 거죠. 건축물의 높고 낮고를 결정하는 게 용적률. 건축물의 뚱뚱 날씬 건폐율. 높고 낮고 용적률이 되는 거죠. 이런 규제를 하는 겁니다. 82쪽 와서요. 양과 2번.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제한.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82쪽 양과로 2번의 두째 줄 출제 횟수요. 6회부터 해서 30회까지 그냥 한 문제죠.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 12문제 가운데 용도지역에서 보통 2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 이름과 내용, 지정의 특례, 그쪽에서 3문제. 행위제한에서 3문제. 근데 이건 출제하기가 어렵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그 복잡한 표를 누가 외워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나오게 되죠. 건폐율 용적률 숫자를 외우냐, 그게 초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용도지역 제도가 중요한 걸 아시냐, 용도지역 뭐 달라고 지정하냐, 이러한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다, 그걸 아시냐, 그것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봐서요. 그러니까 82쪽 그러니까 82쪽 보시면서 칠판 여기 잡고 가도록 하시죠. 보시면 그러니까 82쪽에 양과 1번 두째 줄 출제 횟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무조건 한 문제고요.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에서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두째 줄 이것저것을 고려해서 다음 법률에서 각 숫자를 정하고 있고요. 법률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특별시 등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최종 숫자는 해당 지역 조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 3, 4, 동그라미 3번에 그러니까 셋째 줄에 성장 관리 방안, 동그라미 4번 성장 관리 방안은 이제 나중에 그쪽 가서 보도록 하시고 개발행 허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표가 있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흐름에 따라서요. 아무튼 그래도 쓰죠. 용도지역 4가지, 도간 농작 9가지, 그러니까 주상목록, 개생보 농작. 그런데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그 리듬을 말씀드렸죠. 다음 이제 2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요. 그러니까 건폐율. 그러니까 주거지역 70, 그다음에 상업지역 90, 그러니까 공업지역 70, 그러니까 녹지지 20, 계획관리 40, 나머지 20입니다. 그래서 7972, 4, 2입니다. 7972, 4, 2. 그다음에 21가지에 대해서요. 1, 2, 1, 2, 3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5, 그러니까 665, 7, 그러니까 7889, 근류 1중 7889, 그러니까 공업지역 다 3가지, 전일준 70, 녹지지역 자생보 20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5, 쭉쭉쭉, 7 가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665 이 자리가 뭐예요? 1, 2, 3이죠. 저층, 중층, 고층인데 고층인데 뚱땡이로 고층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죠. 5, 665, 7, 7889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나는 아직 21가지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되죠. 끝까지 가고, 끝까지 가고, 끝까지 가고, 세 번째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시게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요. 용적률. 9가지 더해서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그 리듬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하세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건폐율 다시요. 건폐율. 7972, 4, 2, 7972, 4, 2. 물론 이제 주상공, 높게 생분홍자로 끌어가도 좋겠습니다만, 꼭 그러지 않아도 숫자가 간단하니까 이렇게 끊어가는 게 훨씬 낫겠죠. 7972, 4, 2.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아시고요. 797, 24, 22 할 수도 있고요.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걸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리듬 그대로 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7972, 4, 2. 용적률이요. 500, 1500, 400, 100. 500, 1500, 400, 100. 합치면 500이 되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인 거고요. 다음에 21가지 되세요. 아무튼 준주거죠. 500까지는 가야죠. 통통통통통 펄쩍 뜨게 됩니다. 100, 150, 200, 250, 300. 펄쩍 뛰어 500. 통통통통통 펄쩍 뛴 거죠. 1, 2, 1, 2, 3 준. 상업지역 1500까지는 가야죠. 1500까지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요? 벌쩍 900, 1100, 1300, 1500. 공업지역 400까지는 가야죠. 400까지는 가는데 어떻게 해요? 통통통 300, 350, 400. 녹지지역 100. 100인데 자생보로 해서 얼마가 되고요? 100, 180이죠. 100, 180입니다. 그래서 통통통통통 펄쩍, 통통통 이러면 됐고요. 여기 세 가지 100, 180 요거 특별히 소리 내시면 되겠죠. 797, 4, 2, 5, 6, 6, 7, 7, 8, 8, 9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통통통통통 펄쩍 통통통 100, 180이 있습니다. 아무튼 외우셔야 되고요. 한 문제니까요. 다음에 83쪽에 있는 두 번째 표는요. 뭐냐면 지금 83쪽에 앞쪽에서 이어지는 표가 끊어져 있었고 두 번째 표라고 하면 우리 시험에서 주로 건폐율 용적률 이제 쭉 예를 들면서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열거된 것은 아니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열거된 것은 하는 그런 문제가 건폐율 용적률에서는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표가 아니라 그냥 앞에 표를 정리한 건데요. 건폐율에서 숫자가 제일 큰 게 얼마고요? 중심상업지역 90. 설마 100%가 나올 수는 없죠. 건물이 땅을 다 덮어요. 어떻게 지어요? 옆 땅에다. 그러면 건물 꽉 있으면 거기다 건물을 끼워 넣어요. 위에서 끼워 넣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100%는 일 수가 없고. 상업 7889, 상업지역이 7889였잖아요. 중심 상업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유통상업, 일반 상업이 80, 그 다음에 근린상업이 70, 그 다음에 준주거와 공업지역 전일준이 있죠.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순서가 건폐율 큰 것부터 아니면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가 뭐예요? 상업지역이죠. 작은부터 큰 것 순으로 나열된 것은 제일 끝이 뭐야 돼요? 상업지역이어야죠. 상업지역이 중간에 있으면 틀린 거고요. 그런 거죠. 다음에 제일 아래표요. 용적률. 용적률 역시 제일 큰 게 뭐고요? 500, 1500, 400, 100에서요. 1500 중심상업, 1300 일반상업, 1100 유통상업, 900 근린상업이 있죠. 상업지역이 제일 크다고요. 용적률, 상업지역이 중간에 크고 작고인데 중간에 있고 양쪽에 다른 용도지역이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틀린 거죠. 상업지역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뭐고요? 준주거지역 500, 그 다음 중공업 400, 일반공업 350, 그 다음에 전용공업 300, 삼중일반 300이 있죠. 그것들을 이 순서로 외우자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번째 표, 세 번째 표는 상업지역이 제일 크다고요. 건폐율도 제일 크고 용적률도 제일 크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상업지역이 가운데 끼어 있으면 크고 작은 순서에서 가운데 끼어 있으면 그 자체로 틀린 거고, 그걸 표로 다시 확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84쪽에 양보할 3번
건폐율 용적률 제한의 특례,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에 박스 보시죠. 작은 글자로 1번 건폐율 제한의 특례 동그라미 1, 2, 3 2번 용적률 제한의 특례 동그라미 1, 2, 3, 4가 있고 또 요약한 표가 있는데 다시 앞쪽이요. 84쪽 84쪽 양보해서 3번 건폐율 용적률 제한의 특례 몇 번 나왔다고요? 딱 2번 나왔다고요. 6회, 29회 딱 2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것은 또 나오죠. 시험에 나온 거는 중요한 거니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그 따로 잘 메모해 두셨다가 몇 회 뭐 아깝지만 이걸 지우죠. 그러니까 6회와 29회 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2020년 31회에는 나올까? 또 나옵니다. 6회 29회 때 나왔으니까 또 나오겠죠. 몇 년 만에 나왔어요? 23년 만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23년 지나면 한 번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몇 회 시험이에요? 52회 시험에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면피는 할 수 있죠. 아무튼 얘는 52회 시험 필수 예상 문제라고요. 그래서 메모 그러니까 6회, 그래서 메모 크게 해놨죠. 6회 29 딱 2번 출제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카나 아니면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 아니면 손자 며느리 또 아니면 손자 그러니까 공중에서 공부한다고 치자고요. 너 이번 시험 몇 회요? 이번 시험 몇 회요? 그러니까 저 이번 시험에 48회 시험 보는데요. 아이 멀었어. 그냥 해. 너 이번 시험 몇 회요? 51회 시험인데요. 걱정스러워. 너 이거 좀 준비해놔. 너 이번 시험 몇 회요? 52회 시험인데 이거 꼭 나와. 52회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됐습니다. 52회 수강생이 아닌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죠.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다음 이제 86쪽 와서 그러니까 6번, 굵은 6번 기타, 양과 1번 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 제한. 양과 2번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타 상황에서 큰 복잡은 답지 않았고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대한민국 먼저 86조 굵은 6번 기타 양과 1번 미지정 미세분 지역 행위 제한 첫 번째 괄호 지정 구분될 때까지 규제가 강한 곳에 규정을 적용한다. 우선 조금만 지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자고요. 그러니까 도관 농자가 있죠. 용도적 4가지 도관 농자가 있고 무식하게 자연환경 보전적 1개 지을 수 있고 2개 지을 수 있고 3개 지을 수 있고 4개 지을 수 있고 아니면 1층, 2층, 3층, 4층 지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 땅을 사온 건 아니죠. 사올 수는 없죠.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땅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지정의 특례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아직 용도지역 이름이 없어요. 거기는 이름이 없습니다. 어느 땅은요. 그러면 이름이 없으니까 잘 걸렸어. 있는 대로 막 지어. 100개도 짓고 100층도 지어. 그래야 돼요. 아니면 아무것도 짓지 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용도지역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짓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뭐 2개, 3개 빼고요. 그러면 정해질 때까지 그 이름이 정해져서 이제 뭐로 어떻게 짓는다 할 때까지 그동안 1개를 지으라고요? 4개를 지으라고요? 어떻게 쓰는 게 나아요? 4개를 지어서 쓰고 있다가 그 땅 이름이 도관농자 지금 4개를 지어서 쓰고 있다가 그 땅 이름이 도관농자 중에 뭔가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 4개 그대로 계속 써. 관리지역은 3개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하나 깎아내. 2개. 2개 깎아내. 1개. 3개 깎아내.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1번이요. 아니 A 방법. B 방법. 우선 조금만 지어. 아무리 배고파도 우선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친구 셋이 만났습니다. 개똥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개똥이가 생일 선물 받고 뭐 부모님 주신 용돈으로 그날 저녁을 사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사주나요? 아무튼 개똥이가 산다고 치자고요. 뭐 생일이 아니고 개똥이가 무슨 뭐 큰 한턱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똥이 만나기로 한 친구 3명이 소똥이, 주똥이, 말똥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모였습니다. 약속 시간에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중에 말똥이가 야 우리 오늘 맛있게 많이 먹자. 아무튼 뷔페 가서 뭐 있는 대로 많이 먹자. 근데 지금 배고파. 그래서 곧 먹으라 할 때 좀 기다려. 근데 지금 좀 배고프거든. 가서 잠깐만 먹고 오자. 그럼 가서 잠깐 가서 짬뽕 한 사람당 짬뽕 곱빼기 하나, 짜장면 곱빼기 하나, 탕수육 대짜 2개 시켜서 셋이 나눠 먹고 그러고 와서 개똥이를 만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많이 먹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좀 고프면 하나만 짓고 있다가 나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되면 하나 지으면 하나 그대로 쓰면 되고, 농림지역 되면 하나 더 얹어서 지으면 되고, 관리지역 2개 더 얹으면 되고, 도시지역 3개 더 얹으면 되잖아요. A가 나아요? B가 나아요? B가 낫죠. 우선 조금만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A가 되고,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관농자, 용도가 지정되어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용도 제한체 등등을 적용할 때 가장 규제가 센 거 조금만 지어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2번 도시지역,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의 주상공녹, 녹지지역의 자생보 규제가 가장 센 곳 어디예요? 보전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하고, 니은번 관리지역이면 기생보 규제가 센 곳 어디예요?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틀리면 그렇죠. 도관농자, 주상공녹, 기생보 농자 1, 2, 1, 2, 3준, 그 다음에 근유일중, 전일준, 자생보, 그것을 그거 문제 있지 내용을 틀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밥 사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친구 만나기 30분 전에 짜장면 곱빼기에 그러니까 그 짬뽕 곱빼기에 탕수육 대짜 먹고 가는 그런 친구가 되면 안 되겠죠. 양권 2번 도시지역에 들어오면 다른 법률 일부 조항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8에 12회니까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표로 보시죠. 표예요. 첫 번째 칸 2칸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경우에는 둘째 줄 접도구역 바로 도로 옆 땅은 나중에 도로 확장에 대비해서 이것저것 못 짓게 합니다. 근데 도시지역에서는 도로 옆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죠. 셋째 줄이요. 경자, 유전, 농지법에서 보실 겁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농업 경영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 제대로 농업 경영할지 따져보자 라고 하는 게 농지를 취득할,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되냐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도시지역에서 땅 사갖고 농사 지어요? 아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땅 사갖고 농사 지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87쪽에 제2절 용도지구입니다. 목차는 여기까지 같이 좀 잡아주시고요. 용도지구 전국 모든 땅이 지정되어 있다. X 틀리는 거죠. 전국 모든 땅 구분 지정한 건 뭐밖에 없고요. 용도 지역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그러는 거죠. 그러고요. A 필요가 있으면 크고 작고는 관계없죠. 요만큼 A지구. 그다음에요. 어느 큰 길가 주변 한 블럭 그만큼 방화지구. 그다음에 서울 북한산 도봉산이요. 북한산 도봉산 하면은 서울 가로지르는 게 60km니까 한 40km. 그럼 백리죠. 40km 전체가 하나의 고도지구. 그러니까 요만한 A 필요가 있으면 A지구. 이만큼 B 필요가 있으면 B지구. 필요한 데만요.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 C와 D 필요가 있으면 그 자리에다 C지구, D지구요. 아무튼 C지구, D지구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대상이 있고, 용도지구에서 보실 내용은 역시 용도지구의 종류가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게 9가지가 있고, 필요하면 더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9가지도 이리저리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용도지구 이름을 붙였어요. 뭐들라고요? 이러저러한 행위 제한을 하려고요. 고도지구 일정한 높이를 지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규모아니라 또 어느 지역에서는 용도, 그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곳인데 거기다 막 나이트클럽, 술집, 그런 것들을 지으면 안 되겠죠. 건축 용도,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아까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는 건 뭐였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즉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 건 전국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였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비하면 가벼운 겁니다. 용도지구 행위 제한 조례로 정한다. 조례가 뭐예요? 지방 약속이죠. 쓰레기 봉투 요금과 색깔 지방마다 다르죠. 택시 요금, 미터 요금 올라가는 거 지방마다 다르죠. 지방 약속 지방으로 정한다. 지방 약속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조례가 아닌 것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집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뭔 소리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거는 외우셔야 되고 6글자 외우셔야 되고 그건 그 자리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뭐 종류와 세부는 뭐 이건 뭐 틀릴 것도 없고요. 특별히 외울 것도 없고요. 뭐 그런 겁니다. 우리 시험 객관식 문제니까요. 건축물 29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용도를 더 섞어서 복합해서 짓자는 지구는 뭐겠어요? 그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1, 2, 3, 4, 5 써진 거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중에 지문 중에 복합, 용도, 지구가 있으면 문제가 여러 개의 용도를 서로 얹어서 복합해서 짓는다. 하자는 지구이다. 복합, 용도, 지구겠죠. 뭐 그런 유들이요. 그런 거에서 이름과 내용은 외울 게 없는 겁니다. 용도지구에서 보실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류와 세분, 즉 용도지구 이름과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몇 분만 그냥 눈 감고 떼감으로 푸는 사람들 대부분이고요. 딱 두 가지. 취락지구의 두 가지만 아시면 되고 몇 번 소리 내시면 되고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외우는 건 간단해요. 6글자 외우면 돼요. 6글자 외우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데 약간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87쪽에 굵은 1번 용도지구 종류 법에 정해진 게 9가지가 있고 지방에서 필요하면 더 만들 수 있다. 양보 1번 동그라미 1번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해서 전국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용도지역 제한을 이미 전국 모든 땅은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용도지역 제한이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필요하면 용도지구를 더 얹어서 뭔가를 더 지어라, 조금만 지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줄, 용도지역의 제한을 전국 161곳 각 특별시, 광역시 특특, 시군별로 각 지역 특성을 살려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강화 또는 완화하에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 기능을 증식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기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넷째 줄에 강화 또는 완화한다. 이미 전국 모든 땅바닥은 용도지역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행위제한이 다 적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용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뭔가를 더 풀어주겠다. 더 강화는 뭐예요? 규제를 강화한다. 작게 지어라. 완화, 규제를 완화한다. 더 많이, 더 크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겁니다.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4교시 시간에는 다 교실에 있어야 되는 거죠. 4교시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래서 각 반에서 환경미화반 애들은 따로 불러서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여기에 명찰 붙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주변 청소를 하러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 학교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똑같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각 학생마다 번호는 다르잖아요. 땅바닥마다 용도지역은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미화반 이름을 더 붙일 수도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용도지구는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지정하며 용도지구끼리 중보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필요가 없지만 이것저것 C지구, D지구 중보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 표가 용도지구 전부 답니다. 용도지구 복구방 취득 경보를 개방하라. PC방 찜질방 있는데 복구방도 있대요. 복구방이 있는데 개똥이가 복구방을 산대요. 띠리링 띠리링 땡땡땡땡땡땡 개똥이가 복구방을 산단다. 개똥이가 복구방을 산단다. 그러니까 경보를 울려라 뭐 이런 거죠. 복구방 취득 경보 개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 종류요. 복구방 취득 경보를 개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있고 그거 말고 필요하면 더 신설할 수도 있고
다음에요. 네, 그 이름이요. 첫 번째 칸이요.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그냥 몇 번 소리만 내시면 돼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객관식 문제라고요.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습니다.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경관지구,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세 분. 다음 쪽에요.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신설할 수 있다가 있고요. 다시 앞쪽 와서 87쪽에 두 번째 칸 세 분. 그러면 써야 되나요? 아무튼 공부니까 쓰고 가죠.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경관지구, 보호지구, 개발하세,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세분요. 앞에 복고방은 세분이 없습니다. 취락지구에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가 있고요.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특정한 용도는 들어오지 마라. 용도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 되죠. 건축법에 건축물 용도 2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는 들어오지 마라는 거니까 뭐는 유락시설 용도 제한지구, 숙박시설 용도 제한지구 등등 세분이 되겠죠. 경관지구에 자식특 있습니다. 자연, 시가지, 특화가 있고 또 필요하면 더 세분할 수 있습니다. 특도 세분할 수 있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빼고요. 보호지구에 역중생 보호가 있습니다. 역사나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개발진흥지구에 주산관복특이 있습니다.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이 있고요. 다음에 방제지구에 시자가 있습니다.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해서 세 분이 있고 이름과 내용 다 똑같아요. 할 거 없고 이 중에 자집,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이따가 소리 내시면 돼요. 다시 가시죠. 앞쪽 와서요. 87쪽에 세 번째 칸 지정 대상 지역 어디에 지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데요. 용도지구는 필요하면 정하는 겁니다. 저기 높이 40m로 해야 되겠다. 고도지구. 아무튼 저기 10m로 해야 되겠다. 고도지구. 필요하면 정하는데 대상 지역이 특정되어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칸이죠. 이 복합 용도지구는 어디에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일일계,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고 왜 그런지는 그쪽 가서.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에만 지정하고요. 녹관농자 그러면 떠올리면 훨씬 더 좋아요. 용도지역에 9가지 용도지역.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그건 계속 나올 겁니다. 주상공이 아닌 땅, 녹관농자의 불악, 마을, 취락.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불악, 마을, 취락.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만 대상 지역이 안정되어 있고 네 번째 칸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행위제한의 근거가 어디에 쓰여 있냐. 즉 뭐로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어느 단위에서 할 거냐. 전국에서 똑같이 한다. 그러면 전국을 관할하는 법이나 전국을 관할하는 대통령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 정해야죠. 근데 쓰리봉투 용과 색깔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다른 것, 지방 약속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조례라고 하는 거죠. 용도지구 행위제한 조례로 정한다. 지방마다 다르다. 쓰레기봉투 용과 색깔 지방마다 다르잖아요. 아무튼 그거를 또 그거라고요. 조례로 정한다는 거죠. 근데 조례가 아니다. 네 가지. 자집고개는 조례가 아니라고요. 자집고가 고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자집고개, 자집, 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자집고, 개발진흥지구, 개발하세. 개발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튼 설명은 그렇고 도면에 따른다.
그러니까 도면을 뭐라고 불러요? 도면. 옛날에 있던 거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도면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공법이나 이런 행정 용어에서 또한 여러저런 법에서 계획이라는 용어는 엄청 많이 나와요. 아,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스카상까지 받고 그랬잖아요. 영화 기생충이요. 계획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개발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된다. 개발하려면 계획에 따른다. 이 표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쪽 보시죠. 다음 쪽에 88쪽에 양과 리번 9가지 법정 용도 지구가 있는데 그냥 요 표 그대로 이제 하나하나씩 읽어가고 조금만 토막토막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 88쪽 이하 내용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